안녕하세요. 박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주염 환자분에 대한 시험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달에 오신 분인데요. 50대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치주염 때문에 오셨는데요. 그 이유가 크라운을 씌웠던 부분이 떨어져서 다시 시술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염증이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평상시에 자연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게 발치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도 내 치아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검색하시다가 이제 저를 알고서 오셨는데요. 근데 이분의 증상이 잇몸이 붓고 씹을 때 아프고 출혈이 있고 흔들리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치주염의 증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봐야 될 게 이분이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여름인데도 차가우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명을 해보니까 문제가 치주염도 있었지만은 동맥경화증, 그걸로 인한 고혈압 이런 것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치주염을 악화시키는 그런 인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밤에 늦게 잔다든지 중간에 자주 깬다든지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를 수면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치주염이 낫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음주입니다. 이제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양치질을 안 하고 그냥 주무신다든지 또 아무리 양치질을 하더라도 술 자체가 이제 염증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이러한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치주염을 알았었는데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나서 이제 치주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시면은 또 치주염이 낫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셨어요.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탄산수를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탄산수를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산성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염증이 굉장히 쉽게 생기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여기서 이분을 어떻게 치료했느냐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런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독 치료를 이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식이요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해독 치료를 하고 또 염증을 없애는 한약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제가 권유했던 게 밀순 녹즙입니다. 밀순 녹즙에 있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루틴이 그래서 이런 고혈압증, 동맥경화증에 굉장히 좋고요. 염증을 제거하고 출혈, 이런 출혈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또 권유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맨발 흙길 걷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분께서 사시고 있는 동네가 북한산 자락이었어요. 여러 곳에서 제가 맨발 걷기를 해봤지만은 북한산에서 맨발 걷기를 할 때 저 스스로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잘 되셨습니다. 바로 집 근처가 북한산이니까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부인이랑 같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맨발 걷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4개월 이제 치료를 하시고 나서 출장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시게 됐습니다. 뭐 치료를 더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보통 치주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치료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뼈에 재생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치료를 다 못하고 해외로 가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도 밀순을 꼭 드셔라. 그리고 맨발 걷기를 꼭 하셔라라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분이 출장 가신 곳이 이제 동남아였어요. 동남아랑 해변가. 되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이런 모래에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또 좋거든요. 젖어 있기도 하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서 올해 2월 달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자가격리 끝나고 일주일 전에 치과를 가셨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치조골이 재생이 됐다라고. 그리고 더 이상 발치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크라운만 씌우면 된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어떤 독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치과에서도 교과서적으로도 또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치과 선생님들도 치조골이 재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치주염 환자가 치조골이 다 순조롭게 재생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각자의 어떤 상황도 있고 또 노력도 여부도 있고 치료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치조골 소실로 인한 치주염 환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발치하고 임플란트만이 정답이 아니다. 이런 자연요법 또 한의학적인 요법을 병행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 충분히 시도해 보시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은 이제 그 치과에서 권하는 이제 발치 후 임플란트 이런 방법들을 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